오늘 드릴 말씀은 은퇴 후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착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혹시 황금빛 노년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흘려버린 시간과 돈 때문에 후회하고 계신가요? 혹은 나만 뒤처질까봐 남들 하는 건 뭐든 따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들어주십시오. 아주 뼈아픈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2024년 은퇴 생활 실태 조사에서 보면 은퇴자 절반 이상 55%가 은퇴 후 시간 활용을 후회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계획 없이 남들 따라 시작한 활동 후회가 컸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 숫자를 넘어 수많은 선배들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아쉬움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선배들 쓰디 쓴 후회를 여러분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선배들이 나도 당했다 라고 외치는 쓸모없는 경험. 지금부터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도 당했다. 은퇴 선배들이 후회하는 쓸모없는 경험 TOPU. 첫째, 막연한 묻지 마 창업, 소중한 퇴직금을 한순간에 날립니다. 은퇴 후에도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많죠. 특히 퇴직금을 미천 삼아 무턱대고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나 식당을 차려볼까? 친구 따라서 프랜차이즈 열어볼까? 창업은 새 활력을 주지만 준비와 조사가 없다면 재앙이 됩니다. 중소기업연구원 통계에서 보면 2024년 50대 이상 시니어 창업기업의 5년 내 생존율은 고작 20%에 불과한 안타까운 결과가 있습니다. 10곳 중 8곳이 문을 닫는다는 뜻이죠. 사례를 들어볼까요? 퇴직 후 꾸미던 카페를 차린 박모 씨는 초기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상권 분석 없이 개인 취향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직원 관리, 재고 관리, 홍보 등 창업의 현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단순히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론 피 같은 퇴직금과 자존감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창업은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보여주기식 취미 활동, 즐거움 대신 피로감만 쌓입니다. 은퇴 후 액티브 시니어란 말에 남들 하는 화려한 취미 생활에 쏠리는 경향이 많죠. 골프, 해외여행, 고가 캠핑 장비. SNS 속 멋진 모습만 보고 무리하게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고급 골프 치던데? 친구들은 매주 해외여행 가던데? 이런 보여주기식 취미는 진정한 즐거움보다 경제적 부담과 함께 피로감만 남깁니다. 2024년 한 여가 활동 조사를 보면 시니어 계층 30%가 취미 활동 지출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자신 재정과 관심사 고려 없이 유행만 좇는 취미는 자금 낭비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까지 줍니다. 취미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즐겁고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활동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형편에 맞게 즐기는 것이 진정한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실천 없는 무분별한 배움, 공허함만 남는 허상입니다. 은퇴 후 인생 이모작 준비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배움 그 자체에만 몰두해 실천으로 못 옮기는 경우가 많죠. 수십 개 자격증 따거나 수백만 원 강의 수강해도 현실에서 아무 변화 없다면 시간과 돈의 낭비일 뿐입니다. 유튜브 채널 만들면 돈 번대 는 말에 강의만 듣고 정작 영상 한 편 못 올리는 경우도 있죠. 통계청의 평생교육 현황 조사를 해보았더니 50대 이상 학습자 중 40%가 학습 결과 활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배움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은 무분별한 지식 습득은 결국 허상으로 끝납니다. 중요한 건 배운 것을 활용해 내 삶에 적용하는가입니다. 목표 없는 배움은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배움 전 왜 배우려 하는가? 묻고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관계를 위한 관계, 감정 소모와 피로를 부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 변화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이때 외로움에 억지로 유지하거나 모임에 의무감으로 참석하죠. 나이 들수록 인맥이 재산이라던데 안 만나면 잊힐까봐 불안해. 하지만 관계를 위한 관계는 결국 감정 소모와 피로감만 남깁니다. 한국리서치의 보고서에서 리서치한 결과를 보면 시니어들의 가장 큰 관계 어려움은 관계 유지의 피로감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주 모임에 불려다니며 정작 하고 싶은 일은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인맥 관리란 명목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에 참석하거나 진정한 교류 없이 피상적 관계만 유지하는 건 행복을 앗아갑니다. 정리할 관계는 정리하고 진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은 적어도 충분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5째, 막연한 환상의 귀농귀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합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 속 여유로운 노년 꿈꾸는 분들 많죠. TV 속 귀농귀촌 생활에 매료돼 준비 없이 도시를 떠납니다. 시골 가면 텃밭 가꾸면서 살겠지? 조용히 그림이나 그리며 지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다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귀농귀촌 5년 내 제2촌율은 2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농사일 강도, 예상치 못한 생활비, 주민 갈등, 외로움 등 현실 어려움에 부딪혀 환상이 깨지며 좌절하는 것입니다. 도시 편의 시설에 익숙하다가 시골 열악한 환경에 실망하고 막상 가보니 인건비는 비싸고 농산물 값은 싸서 생활고 겪죠. 귀농귀촌은 1년 이상 현지 체류와 경험, 철저한 경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상에만 빠져 떠나는 귀농귀촌은 낭비이자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6째, 지나친 자녀에 대한 올인,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불행해집니다. 한국 부모님들 자녀 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별납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자금, 손주 양육비 등의 노후 자금을 쏟아붓죠.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지. 나는 희생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런 지나친 자녀 올인은 부모 자신의 노후를 위험에 빠뜨리고 심리적으로도 자녀에게 큰 부담을 안깁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에서 조사해보니 자녀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우울감 지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녀는 이제 독립적인 어른입니다. 스스로 인생 책임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개입과 희생은 오히려 자녀 자립심을 꺾고 죄책감만 안겨줄 수 있습니다.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은퇴 선배들이 나도 당했다 라고 외치는 쓸모없는 경험 6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남들의 시선, 막연한 환상, 그리고 준비 없는 조급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듯 우리의 노년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남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후회 없는 노년 설계의 작은 등불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